뭐부터 할까? 산화환원을 먼저 할까? 산화환원이 시간이 좀 덜 걸리니까 얼른 그걸 먼저 합시다. 정한이 쌤한테 산화환원 수업은 다 들었나? 응? 다 들었어? 문제 다 풀었어? 여기? 산화환원? 이거 프린트는 어디 갔어? 없어? 오늘 뭐 들고 왔어? 아무것도 안 가졌어? 왜 아무것도 안 가졌어? 그러니까 이거 일단 페이지를 불러줘봐. 질문 페이지. 지는 이거 다 풀었어? 그게 뭔데? 그게 뭐야? 산원 20번? 60몇 문제인데? 문제 수가? 페이지 불러줘. 264쪽. 자, 몇 번 해줄까요? 27번. 27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개수 먼저 좀 맞춰보고 가자. 철은 산원수가 얼마씩 증가합니까? 1씩. 그죠? MN인 산원수가 7에서 2로 가니까 얼마씩 줄어들어요? 5씩. 증가량 감소량 맞춰야 되니까 MN은 앞에 2를 써주고 철은 앞에 얼마를 써주자? 5를 써주자. 이렇게. 됐지, 그치? 나머지 이제 원자수 맞출 거야. 여기 산소 원자 4개니까 물 앞에는 4를 쓰고 수소 앞에는 8을 써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전해량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생성물에서 이온의 총 전하는요, 플러스 2, 플러스 15, 플러스 17이 되죠. 여기도 플러스 18에서 2를 빼니까 플러스 17. 이게 맞아야 돼. 이게 안 맞으면 잘못 찾은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내볼게요, 여러분. 얘는 7에서 2로 가니까 5씩 줄어듭니다. 여러분, CL.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니까 얼마씩 늘어요? 1씩 늘어나는 염소 원자가 10개가 있다. 그러니까 총 증가량이 얼마야? 10이 되는 거야, 10. 이게 좀 오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MN은 몇 개가 필요하다? MN은 2개가 필요하다. 산소가 8개니까 물 앞에다가 8을 써주시고, 수소는 다 해서 여러분 16개니까 F가 16. 자, G는 10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C가 여러분 5가 되고요. G는 10이니까 기억은 말이 안 됩니다. 가와 나에서 MnO4-1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물의 몰수는 같다. 가에서 1몰 반응할 때 물이 4몰, 2몰 반응할 때는 물이 8몰, 1몰 반응할 때는 물이 3몰씩. 우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거죠. 가와 나에서 산화제 1몰이 반응할 때 우리가 산화제란 뭐 된 걸 찾아주면 됩니다. 환원된 거. 그러니까 누가 환원됐잖아요? MnO4-, 그치? 그러면 1몰이 반응할 때라고 했으니까 MnO4- 하나만 보는 거야, 하나만. 괜히 또 개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1몰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산화수가 얼마씩 변해? 5씩 변하지. 그러니까 이동하는 전제의 몰수도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동하는 전제의 몰수 문제에서 물어보면 뭐를 찾아라? 산화수, 변화량 요거를 찾아줘라. 이게 이동하는 전제의 몰수다. 됐죠? 산화는 여분이 없는 것 같은데.
질문할 거 많아? 두 개? 지현이 몇 개나 있어? 저 책을 복사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야. 두세 개? 애매하다, 그지? 괜찮아? 자, 또 어디가? 31번. 자, 여러분. 아세트알데하이드에는 탄소의 평균 산화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탄소의 평균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탄소 C의 평균 산화수 1. 봐봐. 산소 하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지? 수소 4개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4. 탄소 그러면 2개가 얼마가 돼야지 합이 0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2. 알겠죠? 이걸 따로따로 구하면 안 돼. 화학 반응식 문제를 풀 때는. 통으로 하는 거야, 통으로. 그런 평균 산화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탄소 원자의 평균 산화수가 얼마다? 마이너스 2. 아세트산에 들어있는 탄소의 평균 산화수는 얼마가 돼줄까요? 0. 그죠? 얘는 0이야. 왜냐면 산소 2개가 마이너스 4, 수소 4개가 플러스 4. 이미 합이 0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아세트산으로 갈 때 탄소들은 산화수가 얼마씩 증가하는 겁니다. 2씩 증가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앞에 개수가 3이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주세요. 산화수 증가량에 대해서 얼마야? 6이 되시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총 감소량도 6이 필요한 거야, 얘들아. 이제 크로뮴은 여기 2개가 있는데 얘가 하나당 산화수가 6이니까 그럼 얘는 산화수가 3이 돼줘야 하나당 3씩 줄고 2개니까 다 해서 6만큼 줄어들겠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되는 거 여러분? x가 3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x는 3이야. 자, 아세트알데하이드 1몰이 반응할 때 이동하는 전자는 산화수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y는 2가 됩니다. 3 곱하기 2니까 답은 5번이야. 알겠죠? 됐지? 자, 또 몇 번 할까요? 46번. 자, 여러분 46번 보겠습니다. A이온이 2가짜리입니다. 2가짜리 A이온이 있는 곳에다가 지금 뭐를 넣어주는 거냐면 금속 B를 조금씩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B가 들어올수록 이온수가 뭐합니까? 많아지죠. B는 무조건 몇 가짜리다? 이온수가 증가해야 되니까 무조건 1가. 왠지 알아요? 몰라? 진우 이거 B가 1가인 이유 알아 몰라? 몰라?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 이거 봐. 지금 A가 여기 2가짜리가 있어요. 그치? 처음에 여러분 내가 이거를 뭐 10개 했다고 10개 계산하기 안 좋은데 6개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B를 한번 넣어보자. 이샤 여러분 전부 다 B이온으로 바뀌었대요. B 몇 개 있어야 돼? B이온이 몇 개 있어야 돼? A가 다 속출되면 알잖아. 12개. 그죠? 왜 12개야? 수용액의 전해량이 서로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응? 알겠지? 자, 일단 바로 이번에는 여기다 C를 한번 넣어볼게요. C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이런 C가 3가야.
이온이 따라서 몇 개 들어있겠다. 여기는 4개. 그죠? 이거 확실하게 잡아내 여러분.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전하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이온수는 무조건 뭐한다?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온의 전하가 큰 게 들어가면 이온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젤로 와서 이가짜리 A가 있는 곳에다가 B를 첨가를 했는데 이온수가 늘고 있어. 그러니까 B는 무조건 몇 가? 1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되지, 그지? 근데 봐, 얘들아. B가 W 들어올 때마다 이온수가 몇 개씩 늘어납니까? 2N개씩 늘어나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B가 안 들어왔을 때 이때 양이온은 5N이야 라고 봐주면 되죠. 2N개씩 늘어나니까. 어때요? 괜찮지? 그러니까 처음에 A온이 1몰만큼 있었는데 그게 5N이야. 그럼 이제 A온이 다 사라지고 B온만 존재할 때 B온이 2몰이 만들어지겠지. 2몰이 10N개가 되는 거라고. 좋아, 그지? 1몰을 5N이라고 봤으니까 2가짜리 A 5N개가 다 사라지면 1가짜리 B는 10N개가 만들어져야지. 그래야 전연합이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 B가 2.5W가 들어오면 반응 후의 총 양이온수는 10N개가 되주겠다. W가 들어올 때마다 몇 N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2N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총 5N개가 늘어나려면 2.5W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10N 이게 2몰 이렇게 되는 겁니다. B 2몰의 질량이 2.5W야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B 1몰의 질량은 2분의 2.5니까 4분의 5W가 되줍니다. 그게 바로 B의 원자량이 되죠. 알겠지? B는 1가고 B의 원자량이 4분의 5W니까 정답은 4번이다. 금속과 금속이온 파트는 뭐 응용 문제들이 좀 있죠. 좀 복잡한 문제를 있긴 하긴 한데 문제 풀 때 포인트는 다 전화량인데 다 전화량으로 푸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아직 수특 아직 안 풀어봤지? 수능 특강 풀고 있어? 아직 끝까지 다 안 풀었죠? 산하원원에 어려운 문제 한 5개 정도 있는데 풀어봤어, 나인이? 아직 안 풀어봤어? 학교에서 수특 안 풀어주셔? 안 풀어주셔? 여러분들 그냥 풀어야 돼? 한번 풀어봐야지, 그래도. 수특은. 기본이잖아, 이거는. 한번 푸는 거, 그죠? 수특 없어? 있어, 없어? 없어? 정한이 수특 있지? 진우 수특 있어, 없어? 여러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수특은 해도 4단원 그럼 내가 없는 사람 이따 복사해 줄 테니까 그거 풀어와. 다음 주에 그거 풀어오는 거 숙제로 하게. 알겠지? 자, 또 어디 갈까? 60번? 내일은 왜 질문 안 해? 알았어. 자, 여기 보겠습니다. 금속 B하고 금속 C를 순서 없이 나타내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죠. 1가짜리 A 6N몰이 들어있는 수용액 Vml를 비커 1과 2에 똑같이 넣어 놓은 겁니다. 자, 한 번은 기억을, 한 번은 니은. 그러니까 B와 C가 어디가 들어간지 아직 모르겠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가짜리 B가 들어갈 때 3가짜리 C가 들어갈 때 이온수는 무조건 뭐합니다? 원래 들어있던 게 1가짜리야. 거기에 2가짜리랑 3가짜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수는 무조건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맞지? 그치? 근데 봐, 여러분. 이게 넣어주는 금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 근데 있잖아.
비커1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5행계가 들어왔을 때 x계가 됐는데 비커2는 3행계가 들어와야 x계 같은 개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줄은 거야. 비커1이 먼저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비커1 쪽에 누가 들어왔구만? 3가짜리가 들어왔고. 3가짜리가 들어올 때 빨리빨리 줄어드니까. 그쵸? 비커2에는 2가짜리가 들어오고 이렇게 돼준 거죠. 그래서 A 1가짜리가 N은 생략할 게 6개가 있었는데 C 3가짜리가 먼저 들어와요. 이렇게 하나. 뭐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번에는 A 1가짜리에다가 요번엔 B 2가짜리가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여러분 얘가 1.5개가 들어왔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수용액의 총 전화량이 6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6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잖아요? 4.5. 그치? 여기 몇 개 있으면 됩니까? A온이 1.5개 남아 있어지면 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6개인데 얘도 마찬가지 1.5개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전화량이 여기에 3이니까 여기는 얼마? 3개가 있어줘야 여기도 총 전화량이 6, 여기도 얼마가 돼줍니다. 여기도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5와 1.5를 더한 3이 돼주는 거고 y는 3 더하기 1.5니까 요거는 4.5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는 b를 자 1.5개 즉 총 3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다 사라지고 b만 3개 남아있으니까 같은 x 같은 3이 돼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x분의 y를 구하는 거니까 3분의 4.5, 2분의 3 이게 답이 됩니다. 오케이. 다 물어봤어? 지금 질문 없어? 그러면 중화로 빨리 가. 중화 반응. 자. 페이지 불러주세요. 뭐 해줄까? (10번) 자, 10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앞에 몇 개 풀어줬어? 이건 안 풀어줬었어? 안 풀어줬었어?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자, HCl에서 단위 부피당 수소인이 몇 개씩 들어온다? N개. 그죠? 그럼 10ml면 몇 N개씩 들어옵니까? 여기는 10N개. 이렇게 들어오겠다. 그죠? 맞지? 지금 D의 액성이 뭐라고 되어 있어? 왜 하필 D를 먼저 봐요? D만 문자가 없어. 부피가. 실제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그치? D는 여러분 전체 부피는 30ml, 액성은 염기성. 그럼 당연히 이거는 OH-에 대한 농도가 6분의 1N이야 라고 주어져 있는 거겠죠. 그지? 염기니까 OH가 남아야 되니까 그러면 6분의 1N 곱하기 30 해주면 얼마가 남아있다는 거야. OH-가 5N개가 남아있다. 자, OH가 5N개가 나오려면 NaOH 20ml에서 OH가 몇 개가 들어와 주면 됩니다. 15N 이렇게 들어와 주면 되죠. 무슨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질문은요. C에서 X값, 즉 단위 부피당 수소 이온인지 수산화 이온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랍니다. H는 여러분 똑같이 10N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NaOH 2Vml에 OH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알아보려면 V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V를 구하라고 A하고 B를 준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여러분? A랑 B가 그냥 준 게 아니야.
V 구할 때 써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B가 액성이 산성입니다. 그러면 A는 염기가 더 조금 들어왔으니까 A도 산성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A랑 B랑 둘 다 H가 남아있을 텐데 원래 H 플러스는 둘 다 몇 N개씩 들어있었어요? 10N개씩 들어있었는데 그죠? 자, 원래 들어있던 H 플러스 10N개에서 남아있는 H 플러스를 빼라. 그러면 사라지는 H가 나올 텐데 그 사라지는 H가 몇 대 몇으로 사라지겠습니까? 그죠? 2대 3으로 사라지겠죠. 염기가 몇 대 몇으로 들어오니까 2대 3으로 들어오니까. 설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A는 여러분 원래 H가 10N개가 있었는데 빼기 10 플러스 2V에다가 얼마를 곱해줘라? 8분의 3N. 이번에는 10N에서 빼자 10 플러스 3V에다 얼마를 곱해준 값? 4분의 N을 곱한 값. 이게 몇 대 몇입니다? 이게 2대 3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정리하면 V가 5mm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런 식의 문제들은 다 V가 5 아니면 10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시험 볼 때 써먹으세요. 알겠죠? 시간 없으면 써먹어 그냥. 선생님 10인지 5인지 어떻게 해요? 이 10이면 얘랑 20이씩 같으니까 안 되잖아요. 5야. 알겠죠? 이거 써먹어. 얘가 10mm, 그러니까 OH가 얼마가 들어가요? 7.5N개가 들어옵니다. 그죠? 20mm가 OH가 15N개가 들어오니까 10mm면 절반, 7.5N. 그래서 남은 거 C는 OH가 H 플러스가 2.5N개가 남아있죠. 그 2.5N개를 전체 부피 얼마로? 2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8분의 1N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8분의 1N. 됐어. 자, 어디 할까요? (14) 14번도 난이도가 좀 있죠.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자, 일단은 이가 염기가 있는 곳에다가 HCl 50ml를 넣어봤어요. 자, 여기 액성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에 만약 액성이 염기성이거나 중성이라면 양이온분의 음이온의 비율이 뭐가 돼줘야 됩니까? 가가 염기성이나 중성이라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은 이게 안 되고 문제 어떻게 풀죠? 1대2가 돼야죠. 염기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잖아.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이 1대2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 액성이 뭐다? 산성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러분. 나를 보시죠. 나는 이번에는 NaOH 20ml 집어넣는데 여러분 1가짜리가 들어옵니다. 말 잘 들어봐. NaOH 20ml가 들어왔는데도 만약 여전히 산성이라면 이온수 비가 3대5가 유지가 돼야 돼요. NA랑 OH가 1가짜리들이니까 만약 액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온수에 영향을 주지를 않죠. 쓴말 이해가죠? NA하고 OH가 다 1가짜리밖에 없으니까. 산성인 용액에다가 NaOH를 집어넣는데 여전히 만약 산성이야. 응? 그럼 어차피 H 플러스가 사라지는 것만큼 누가 어차피 들어가니까 Na 플러스가 들어가니까 이온수가 안 변해. 근데 지금 이온수는 비율이 뭐였습니까? 달라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산성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액성이 뭐가 됩니다. 용액에는 여기는 염기성이야.
오케이? 괜찮나요? 사실 볼 수 있는 판단을 쓰는 게 사실 되게 많은데 봐봐. 모든 이온의 몰 농도합이 서로 같다. 부피가 더 커졌는데 농도가 같다고? 그럼 이온수가 용액이가 더 많네. 여전히 산성이면 이온수가 안 변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염기성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셨죠? 자, 다음에 발발음은? 자, 문제를 풀 때 신기한 게 학생들은 하지 말라고 분명 얘기를 하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지?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잘 안 바뀌어. 이 발음은 분명히 액성인 산성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이 3대 5니까 C를 5개씩 잡아주세요. 산성이면 음이온이 Cl밖에 없는 거니까. 쌤, 저기 농도가 B니까 50B라고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제발. 알겠죠? 문제 한참 걸려. 그렇게 하지 말겠지? 한참 돌아갑니다. B를 써, B를. 자, 그 다음 발음은 잘 봐. 원래는 양이온이 5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줄어서 3개가 됐으니까 둘, 넷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율이. 그래요, 그래요. 뭐면 알겠죠, 여러분? 이가짜리가 들어온 것만큼 이온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해했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번에는 둘, 넷, 다섯 얘는 몇 개씩 모르잖아요. 야, 얘는 이라고 잡어. 이럴 때만 하나 딱 잡아주는 거야. 미지수는 한 개 이상 쓰면 안 돼. 자, 볼게요, 여러분. 용액이 양이온, 여기 염기성이에요. 그 양이온은 염기걸 따라갑니다. 2 플러스 N. 음이온도 염기걸 따라가주면 됩니다. 4 플러스 N. 이게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3이다. 산이 가지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다 1가짜리들만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n이 얼마가 돼야 2분의 3이 되겠습니까? n은 2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얘네가 2개씩 들어와요. 됐지, 그치?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걸 써먹는 거야. 여러분, 용액 1은 전체 부피가 V 더하기 50. 용액 2는 전체 부피가 여기는 V 더하기 얼마? 여기는 70. 이렇게 돼줍니다. 용액 1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개수는 8개가 되고요. 용액 2에 존재하는 건 염기될 것만 다 더해주니까 10개가 되네요. 그러니까 V 값은 얼마가 돼줍니다. V는 30입니다. 8대 10이 돼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이게 30이야. 자, HCl은 여러분 50ml가 들어왔어. NaOH는 얘는 20ml가 들어왔어요. 자, 아니 농도가 분수잖아. 비율이 필요하다는 거야. 응? 실제 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했어. A는 얼마 여러분? A가 XOH2 거니까 30ml 때 2개가 들어와요. A가 15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고 B는 자 B가 HCl일 거야. 50ml 때 5개가 들어오니까 B는 얼마? 10분의 1. C, NaOH 거에도 20ml에 2개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10분의 1. 이 끝입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뭐냐 이겠죠. 여기를 쌤 말 안 듣고 또 그냥 AV, 막 EAV, 50B, 50B, 20C, 20C 이렇게 쓰고 하려고 하면 문자가 너무 많아져요. 무슨 알겠지, 그치? 해결이 안 돼. 더 안 보여. 그렇게 하지 마, 제발. 알겠지? 이웃수 B를 써. 이해했죠? 근데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중합하는 문제 풀 때 푸는 개념이 진짜 몇 가지가 안 돼. 정말이야. 진짜 몇 가지가 안 돼. 단위 부피당 이웃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되고. 알겠죠?
반응 후의 이온수는 산이 남으면 산을 따라가고 염기가 남으면 염기를 따라가라. 알겠죠? 만약 반응 후의 액소인 산성인데 염기에 이가짜리 이온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가짜리 이온만큼은 뭐 해라? 빼라. 그거밖에 없어 진짜. 그리고 수용액에서 전하량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응? 알겠죠? 진짜 그거밖에 없어. 자, 그럼 또 어디 갈까요? 16번 같은 건 잘 풀었어? 괜찮았어? 진호, 이거 16번 잘 풀었어? 어? 아, 답을 몰라? 여러분들 답지 없어? 음. 아, 이거, 응? 답지 있어, 정원이? 그럼 이거 인터넷에 다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건가? 어? 아니 귀찮은 건가? 응? 아니 문제 풀어보고 자기가 맞았나 틀렸나 안 궁금해? 어? 하다못해 나한테 톡으로 답지라도 보내달라고 하든가. 가끔 애들 심지어 뒤에 답지가 있는데도 문제 풀고 채점 나누고 그냥 갖고 온 애들도 있어. 어? 신기하죠? 그거를 몇 번씩 얘기를 해도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는 애가 있던데. 제가 하나 풀고 채점하고 어?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한 20문제짜리가 있다고 쳐봐. 한 회가. 그럼 풀고 채점을 해보고 틀린 거 오답하고 원래 공부 그렇게 하지 않아? 어? 근데 한 회에 20문제가 있는데 뒤에 바로 답지가 있어. 근데 그 채점 안 하고 그 다음 거 그냥 풀어. 어? 오, 그거 신기하죠? 왜 그렇게 할까 보죠? 이게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해. 문제 풀 때도 자기 고집대로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그걸 바로 안 써먹어. 어? 안 써먹어. 이게 몇 번 이렇게 실패를 하고 몇 번 데이고 나야, 아, 이게 아닌가? 그때 가서 인지를 하는 것 같아. 어? 근데 이거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 나도 그러더라고. 쌤도 똑같아. 어? 자기 습관대로 하는 것 같아, 보통 보면. 사람들 말을 잘 안 들어. 또 뭐이죠? 뒤에는, 지금 질문 없어, 뒤에는? 음, 나이도 질문 없어? 40번까지는 괜찮아? 어. 음. 여기는 중화 적정이 많아서 아마 거의 다 비슷할 걸 아마? 진우 질문 없어? 응? 6번? 6번 쌤 풀어준 거 아니야? 음, 아니, 밤마다 좀. 나인이 그때 여기서 안 들었었지 너.
지난주에. 그지? 지현이 못 들었나 보다, 이게, 그지? 근데 네가 해결했었는데, 이거? 오, 5번도? 5번도 해결했어? 지는 5번 해결했어? 근데 왜 안 물어봐? 아, 이게 더 궁금하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 요게, 에이? 씨, 키가 너무 크네. 잠깐만요. 너무 끝까지 다 가지고 그래. 자, 여기 보면, 단위 부피당 n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 부피당에서 뭐를 곱해야지? 뭘 곱해? 단위 부피당. 부피를 곱하면 돼. 자, 여기 맨 처음 부피가 얼마야? x밀이죠? 그러니까 1에다 x를 곱하니까 x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n스타가 뭔데요? 여기 써있네. 음이온수에서 뭐를 뺀 거? 칼륨 이온수를 뺀 거. 이게 n스타다. 아니 근데 맨 처음에는 아직 첨가한 게 하나도 없어. 칼륨 이온이 들어온 게 있어 없어 아직? 없어. 그러면 x가 다 누구 거 그냥? 음이온 거. 누구 음이온 거? HCl 염화 이온의 개수가 x개야. 이렇게 보면 되잖아. 쟤밖에 없으니까 그치? 근데 여러분 KOH가 몇 미리가 들어오니까 50ml가 들어오니까 바닥을 찍네. 그럼 음이온수랑 칼륨이온수 서로 뭐 하자는 소리잖아? 똑같다. 그치? 그럼 여기에 K 플러스가 몇 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X개가 들어왔다. 써봐야겠지? 그럼 여러분 50ml에 칼륨이온이 X개가 들어오니까 10ml에는 칼륨이온이 5분의 1 얼마가 들어옵니다. 0.2X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A점에서 음이온에서 칼륨이온을 빼면 0.8X개 이렇게 남아요. 그죠? 이게 뭐랑 같냐면 0.4 곱하기 X 더하기 얼마? 10과 같다. 그죠? 왜냐면 A점에 Y값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0.4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2X는 X 더하기 10이니까 X가 얼마가 나옵니다. X는 10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HCl, 얘가 10ml가 있었는데, 여기 10개씩 들어온다라 보면 되겠다. KOH, 얘가 50ml가 들어올 때도, 이때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개씩? 10개씩 들어온다. 라고 보면 되겠다. 여기다 이제 NaOH 넣어주는 거야. 자, NaOH가 몇 ml가 들어와요, 여러분? 얘가 10ml가 들어옵니다. 그치? 여러분, 여기 보시죠. 여기는 전체 부피가 얼마가 돼주냐면 70ml가 됩니다. 원래 X가 10ml에다가 60ml가 더 들어왔으니까 70 곱하기 0.1 이게 얼마가 되잖아요? 이게 7이잖아. 맞지? 그치? 그러면 음이온수에서 칼륨이온수 뺀 값이 7이 되려면 Na랑 OH가 7개씩 들어와주면 되겠다. 그래야 전체 음이온이 17. 칼륨이온은 10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뭔지 알겠죠? 자, 기억부터 갑니다. 여러분 A점은요. H랑 C이 10개씩 그리고 K랑 OH가 여기는 몇 개씩? 2개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K가 2개, H가 8개, 1대 4야.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니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 NaOH는 KOH의 3배가 됩니다. NaOH는 10ml일 때 14개, KOH는 50ml일 때 20개 이렇게 들어옵니다. 700 대 200, 3.5배가 돼줍니다. 3배가 아니라 자 다음 HCl Xml와 그러면 HCl Xml는 H랑 Cl이 10개씩 NaOH 몇 ml? NaOH 20ml를 합치겠다. 10ml가 7개씩이니까 20ml면 14개씩 이렇게 들어오죠. 염화이온이 10개, OH가 4개, 10분의 4니까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물론 이제 의미적으로 조금 생긴 것도 막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죠? 여기 쓰인 개념은 하나밖에 없어. 단위 부피당 이웃수. 뭘 곱해라. 전체 부피를 곱해라. 개념이 그거밖에 없어. 알겠죠? 됐지. 하나 나눠줘? 뒤로 하나 전달해줘. 자, 지금 준 거는 올해 고3들이 본 모의고사 7개야. 요거는 시중에 진훈 이거 문제 푼 거 틀린 거 오답해서 다음 시간에 질문해. 올해 고3들이 모의고사 총 7개를 봤는데 여러분 올해 고3들이 본 모의고사는 시중에 아직 교재에 들어가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 쌤들이 에이 설마 애들이 이것까지 풀어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몇 개를 냅니다. 응? 알겠죠? 그쵸? 그래서 4단원 문제만 좀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맨 앞에 거 1번 문제 잠깐 봐줘. 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물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프로페인, 자, 휴대용 가스난로 연료로 쓰인다.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은 냉각 폐기에 이용된다. 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1번 문제는요,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알겠죠? 되게 쉽게 나오죠. 근데 이번에 수능에서 1등급 받은 애도 1번을 틀린 애가 있더라? 근데 시안에 이거 왜 틀린지 모르겠어.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 모두 탄소화합물이야. 프로페인은 탄소화합물이 맞아요. 그죠? 근데 아니 질산 암모늄에는 탄소가 있어요, 없어요? 탄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해했지, 그치? 기억이 연소는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열이 뭐 한다? 방출. 알겠죠? 니은과 물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여기 봐봐. 아니 냉각팩이 뭐야? 시원해지는 거 아니야?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건 무조건 흡열. 오케이? 이거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 흡열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네? 인과관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가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온도가 올라가는 건 무조건 발열. 온도가 낮아지는 건 무조건 흡열이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나오면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와. 발열, 흡열은. 온도가 올라가면 발열. 온도가 낮아지면 흡열. 이렇게 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물질의 상태 변화. 여기 잠깐 보시죠. 솔리드가 리퀴드로 될 때, 리퀴드가 가스로 될 때, 그는 흡열이야, 발열이야?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이거는 흡열이야. 알겠죠? 무조건 흡열이야. 상태 변화할 때는 잊으면 안 돼. 우리 더운 날 마당에다 물을 뿌려. 그럼 뭐 한다고 그래? 시원해진다라고 하잖아. 물이 증발해서 뭐로 변할 때? 수증기로 변할 때 열을 빨아들이거든. 상태 변화할 때 열을 빨아들이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리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될 때,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요거는 무조건 뭐가 됩니다? 요거는 발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을걸? 이글루, 얼음집. 얼음집에다 뭐를 뿌리면, 물을 뿌리면 물이 뭐로 바뀌면서 얼음으로 바뀌면서 열이 방출되더라. 그러면 들어본 적 있지?
괜찮지? 이런 기본적인 거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학교에서 발효 흡열도 다 했지. 그죠? 이 종류 같은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책 뒤에 열량계 문제도 있긴 한데 이게 나온 김에 우리 잠깐 하고 갈까 그냥? 다른 반이 아직 안 해줬는데. 얘들이 발효 흡열 안 들어놓은 학교도 가끔 있더라. 여러분 이러지 말고 빨리 해버립시다. 화학 반응과 에너지 출입.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에너지의 출입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알겠죠? 선생님 왜요? 발음은 예를 들면 메테인 이거를 완전 연소시켜서 CO2랑 H2O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화학이라고 하는 게 반응을 한다는 자체가 원자들의 배열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쵸? 이런 어렸을 때 블록 같은 거 많이 갖고 놀아봤죠. 그지? 블록으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 일단? 일단은 블록을 분해를 해야지 분해. 어차피 한정되어 있으니까 블록 개수가. 그쵸?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소랑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산소랑 산소 원자는 또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하고 있겠지. 자, C랑 O는 이렇게 또 이중 결합을 하고 물 분자는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메테인과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어 보고 싶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결합들을 다 끊는 거야. 알겠죠? 일단 결합을 끊어야 돼. 결합을 끊어서 원자들의 배열을 다시 바꿔줘야 되니까. 자, 그럼 이때 결합을 끊을 때는 에너지를 뭐 하냐면 에너지를 흡수해. 알겠죠? 근데 이렇게 새로운 결합을 만들 때 있잖아. 새로운 결합을 형성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흡수하는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기가 똑같을 수가 없어. 만약 이게 더 크다. 흡수하는 에너지가. 그럼 얘는 흡열 반응이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만약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럼 얘는 발열 반응이 돼주는 거야. 둘이 같을 수가 없거든. 자, 이걸 우리가 에너지 그래프로 그릴 때는 자, 보세요. 자, X축이 시간, 여기 Y축은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 CH4, O2, 여기는 CO2, EH2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 결합을 다 끊었네. 탄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4개. 자, 이 결합을 끊을 때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파란색 화살표만큼. 근데 새로운 결합을 형성할 때는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대. 빨간색이 더 크지 않아? 파란색보다? 그러니까 흡수하는 것보다 뭐가 더 크니까 방출하는 게 더 크니까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와. 저런 걸 우리는 반응할 때 나오는 열, 반응열이란 표현을 쓰는 거야. 무슨 알겠죠? 그죠? 이런 걸 반응열. 자, 반응열은 요거는 Q 또는 델타 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Q로 표현하기도 하고 델타 H로 표현하기도 하고 Q는 열량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H는 엔탈피라고 하는 거야. 열에서 따온 거야, 엔탈피도. 알겠죠? 이 봐봐, 여러분. 엔탈피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해 줄게. 자, 엔탈피. 엔탈피는 H로 표현해 주는데 물질이 가진 에너지 총량 이거를 엔탈피라고 하는 거야. 물질이 가진 에너지 총량을 엔탈피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엔탈피를 실질적으로 구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몰에 물이 있는데 얘가 가진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 아니 쌤, 뭐 질량이랑 온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1몰에 물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를 구하려면 전자 있잖아.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도 다 측정이 가능해. 1몰에 물이 가진 전자는 10몰이 들어있겠지. 근데 전자 속도를 어떻게 구할 거야? 수시로 달라지는 거야. 그죠? 엔탈피 여러분, 측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측정하지도 못하는 거 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델타 H 엔탈피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거. 엔탈피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 엔탈피에서 뭐를 빼주면 되냐면 나중 엔탈피에서 처음 엔탈피를 빼주면 돼. 오케이? 이게 바로 변화량인 거니까. 아니 쌤, 엔탈피를 못 구한다면 나중 거 알아요? 모르지. 처음 건 알아요? 몰라. 의미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엔탈피를 뭐를 가지고 구하냐면 변화량을 열량계. 그래서 열량계가 필요한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에너지를 구하려고 그래서 열량계가 필요한 거야. 뭐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열량계에서는 여러분 공식 열량 Q는 CMT 이거 많이 들어봤지? 시멘트 이렇게 외우기도 해. 시멘트, 시암탉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C가 비열, M이 질량, 델타 T는 온도 변화 이렇게 대주는 거야.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요. 자, 이렇게 생긴 열량계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단열재로 좀 만들어 놨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용기 하나 놓고 여기다 물을 좀 넣어 놓은 거야. 여기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죠? 자, 내가 여기에다가 뭐 NaOH를 좀 녹여 볼게. 자, 물 96g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NaOH를 4g 이렇게 한번 녹여 볼 거야. 괜찮나요? 자, 원래 처음 온도가 몇 도씨였냐면 T 원도씨가 처음 온도로 할게요. 그냥 여러분 처음 온도가 25도씨. 자, 나중 온도를 26도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그 다음 나이는 왜 고기 아파? 자, 이 용액의 비열이 필요해. 물이 아니라 용액의 비열. 이거를 얼마로 할 거냐면 1 칼로리 퍼 그람도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때 출입하는 열량 Q는 비열이 얼마? C 1 질량값 얼마? 이거 둘이 합쳐줘야 된다. 100g. 온도는 몇 도씨만큼 변했어요? 1도씨. 그러니까 출입하는 열량은 얼마가 되는 겁니다? 100 칼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보통 이런 걸 간이 열량계라고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자 이런 가정이 필요해. NaOH가 녹아 들어갈 때 발생하는 모든 열량은 이 용액이 뭐한다? 다 빨아들인다 라는 가정이 필요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때 나오는 열이 이 용기의 온도를 살짝 올리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이 공간의 온도를 살짝 올리는 데 쓰이기도 하고 만약 얘가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 애라면 외부로 열이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고 오차가 좀 많이 생겨. 무슨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을 보완한 열량계가 있어. 그런 거 우리가 통열량계라는 표현을 써. 자, 볼게요. 여러분, 통열량계는 이렇게 열량계가 있으면 이 안에 반응실이 아예 따로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에 있잖아.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자, 내가 칠판 봐봐요.
여기다 뭐를 미리 이렇게 채워놓냐면 물을 이렇게 미리 채워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 내가 여기 연소실이야. 여기서 누군가를 태웠어. 이렇게. 그럼 이때 열이 나올 거 아니야? 이때 열이 물의 온도를 올려. 그리고 이 열량계 자체의 온도도 올릴 거 아니야. 그죠? 얘는 여러분, 물이 얻은 열량에다가 누가 얻은 것까지 다 고려를 해주냐면, 물이 얻은 열량 플러스 열량, 걔가 얻은 열량까지 다 고려를 해줘. 물이 얻은 열량에다가 열량계가 얻은 열량까지 다 고려를 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차가 좀 뭐 하겠지? 좀 줄어들겠지? 그래서 물이 얻은 열량은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에다가 물의 온도 변화를. 자, 열량계가 얻은 열량은 열량계 열 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이렇게 곱해줘. 여러분, 대문자 C는 열 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에 다 주어집니다. 열 용량은 비열이랑 질량이랑 곱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온도 변화는 얘랑 온도가 똑같은 거야. 물의 온도 변화와 열량계 온도 변화가 서로 뭐하다? 같다. 알겠죠? 이걸 또 용액이 아니야. 여기 들어간 질량까지 플러스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쟤는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저 차이점만 조금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요번에는 발열 반응. 자, 발열 반응 그래프 많이 봤지? X축이 시간, Y축은 에너지예요.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 여기는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클 때, 이때는 에너지를 뭐 합니다?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 그럼 발열반에 얘가 뭐가 있느냐? 몇 가지 해볼게요. 연소, 호흡, 그 다음 금속의 산화. 여러분, 금속의 산화는 우리 이제 쌀쌀하니까 주머니 난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걸 떠올려주면 되죠. 알겠지, 그치? 그리고 기체가 액체로 될 때, 액체가 뭐로 될 때? 고체로 될 때. 자, 그다음 기체들이 있잖아. 뭐 수소건, 질소건, 이산화탄 이런 애들. 기체가 어디에 녹아 들어갈 때, 물에 녹아 들어갈 때는 다 발열이야. 알겠죠? 그리고 원래 고체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경우는 원래는 흡열 반응이 원래 훨씬 더 많아. 근데 염화칼슘, 다음 NaOH 수산화 나트륨, 그리고 CaO 산화칼슘 요런 애들의 용해는 발열 반응에 들어가요. 요 예시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상태 변화 이거 잊지 말고. 알겠죠? 자, 다음 흡열 반응. 자, 흡열 반응은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뭐한 거, 더 큰 거,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그래서 흡열 반응의 예시는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잘 아는 거. 광합성, 다음 전기분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전기분해, 열분해, 막 이런 표현 쓰는 것들은 대부분 다 흡열 반응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자, 그럼 봐봐.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는 이건 다 흡열. 오케이? 그리고 대부분 고체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다 흡열. 그래서 보통 염화 암모늄 이런 거 아니면 NH4NO3 질산 암모늄 이런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염화 암모늄이나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여서 냉각팩을 만들더라. 이렇게. 알겠죠? 그렇죠? 이 대표적인 흡열. 그 다음 여러분, 발열 반응하면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주의, 온도 상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의, 온도는 하강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물질이 있잖아. 에너지를 적게 가질수록 더 안정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발열 반응에서는 생성물이 더 안정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흡열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가 더 작으니까 반응물이 더 안정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죠? 저기 졸려? 다 썼지? 오케이. 자, 됐어. 이건 충분해. 자, 요번에는 몇 번을 볼 거냐면 4단원만 풀면 되니까 4번. 자, 4번 문제는 동적 평형과 여러분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디 갔냐? 자, 밀폐된 진공 용기에다가 고체 아이오딘을 넣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자, 밀폐된 용기에다가 고체 아이오딘 이렇게 넣어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체 아이오딘 양은 자꾸 줄죠. 그리고 기체 아이오딘 양이 점점 뭐 할 겁니다? 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조건에 A가 B보다 크다잉 이러고 했으니까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네. 그러니까 얘가 고체 아이오딘이겠다. 그럼 니은은 기체 아이오딘이 될 거고, 그럼 D가 C보다 크겠다. 그죠? 그 다음 ET일 때 뭐에 도달합니다? 동적 평형에 도달하니까 X도 얼마가 되는 겁니다. X도 D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고체 아이오딘 X가 D보다 큰 게 아니라 X가 D가 돼줘야 됩니다. 자, 기억이 니은으로 승화되는 속도,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는 속도는 일정하죠. 근데 여러분,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빨라지다가 일정해집니다. 그러니까 T일 때가 3T일 때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되죠. 분모는 같은데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속도가 T일 때보다 3T일 때가 뭐하다? 더 크다. 괜찮지? 이거 그래프 기억나죠, 여러분?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속도는 일정. 오케이?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건 점점 빨라지다가 둘이 뭐 하는 거? 같아지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뒤로 갔어. 여기 10번 볼까요? 10번. 자, XY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산화제나 환원제는 3대 1의 몰비로 반응한다. 이거 먼저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Y는 산화수가요. 얘는 1에서 0으로 얘는 산화수가 얼마씩? 1씩 줄어들고 있어요. 환원됐으니까 저게 산화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 앞에 계속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앞에 여러분 B가 3이 들어가면 2가 2분의 3이 들어가니까 여기다 3을 넣어주고 여기를 얼마로 하자? 6으로 하자. 요까지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죠? 됐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XO2 얘가 XO2 X가 산화수가 변해야 되니까 앞에 계수가 2야.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아까 여기서 산화제나 환원제는 3대 1의 몰비로 반응한다. YO 마이너스 앞에 6을 써줬으니까. 그지? XO2 마이너스 앞에 2를 써줘야 이게 3대 1이 되겠죠? 자, Y는 산화수가 1씩 변화하는데, 그죠? 야, 1씩 줄어드는데 총 6개요. 6만큼 감소합니다.
그 x는 산화수가 총 6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하나당 얼마씩? 하나당 3씩 커지면 되겠다. 그쵸? 여러분 xO2 x가 산화수가 3이야. 여기는 6이 필요해. 그럼 n은 얼마? n은 2가 돼주면 x의 산화수가 6이 되겠죠. 3씩 증가하는 게 2개니까 증가량 감소량 딱 맞죠 여러분? 자, 전해량 맞춰볼까요? 자, 생성물에서 이온의 총 전하가 마이너스 4. 반응물에서 이온의 총 전하도 얼마 여러분?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 있으니까 수소는 4개가 필요하다. 그죠? 수소가 4개니까 여러분 물 앞에는 얼마? 2가 들어가주면 되겠다. N은 2가 되고요. A 플러스 B는 8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D 플러스 F. 자, 이거는 4가 되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괜찮지? 좋았어.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러분 12번 볼게요. 아, 애들 이거 문자 많이 들어가면 또 싫어하는데. 아이고. 이게 꼭 모는 중에 한번 쓰고 나면 꼭 이러더라고. 뭐 호환이 잘 안 되나 봐. 자, 여기 볼게요. 으쌰. 여러분, 아세트산 수용액 20ml의 질량을 재보겠다. 그게 여러분 Wg이랍니다. 가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모두 넣고 중화 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에 들어있던 식초의 몰 농도를 M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M 곱하기 20ml를 적정해 주는데 0.1 몰 농도의 NaOH가 몇 ml가 필요하더라? Vml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몰 농도는 얼마가 되는 겁니다? 200분의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식초의 몰 농도가 되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자, 칠판 보시죠. 자, 아까 A20ml에 여러분 아세트산이 얼만큼 들어있냐면 0.1V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와 반응한 염기의 몰수가 서로 모여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맞죠? 그죠? 그럼 봐봐. 자, CH3COOH가 0.1 V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0분의 0.1 V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V가 뭐니까? 밀리리터니까. 맞죠, 여러분? 이거를 질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분자량 60을 곱해줘야 질량이 나오겠네요.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000분의 6V니까 500분의 3V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A 20ml를 몇 g이라고 하자? Wg이라고 하자. Wg에 아세트산이 500분의 3Vg만큼 들어있으니까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얼만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X는 500W분의 3B다. 답이 1번입니다. 괜찮나요? 준아 이거 이해했지? 넘겨. 다음 문제. 자, 뒤로 가죠. 아이고, 16번이 뭐야? 아니네. 17번. 얘는 pH, pH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이거 상대값이라 지금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가, 다, 으쌰. 가에서 수소유 농도는 다에서 수산화 윤의 농도의 100배다. 그러면 다에서 여러분 수산화 윤의 농도를 X10에 아니 그냥 X라고 할까요? 그냥 X라고 하죠. 지수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더 낫겠다. 10의 X승. 그러면 가에서 수소윤의 농도는 10의 얼마? X 플러스 2승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되는지 봐주세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자, 가에서 수산화 윤의 농도는요, 10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괜찮나요? 둘이 곱한 게 뭐가 돼줘야 되니까 10에 마이너스 14승. 자, 얘는 그러면 여기는 얼마? 이러면 10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4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몇 대 몇이다 여러분? 10의 8승 대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수 계산합시다. 자, 얘는 10에 자, 위에 다 빼주면 되니까 여러분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18 더하기 2x 대 얘는 10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4는 10의 8승 대 10의 마이너스 8승이야. 그죠? 지수 계산할 거예요. 10 더하기 2 x는 이렇게 들어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된다. 4x가 마이너스 16 x가 얼마 나옵니까? x는 음수가 나와요. 마이너스 4 괜찮아요. 자, x가 마이너스 4면 얘는 얼마 여러분? 10에 마이너스 2승 10에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x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는 10에 몇 승? 마이너스 4승 얘는 10에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죠? 자,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과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 원래는 이거 10의 몇 승인데 원래 10의 몇 승 여러분? 10의 10승. 그러면 여기 상대값에다가 100을 곱해줘야지 실제값이 나와.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1이 아니라 10의 2승이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과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괜찮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과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돼요. 산성수용의 pH가 7보다 큰 건 가와나 두 가지. 나이에 들어있는 수소윤의 몰수는요.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부피 얼마? B. 다에 들어있는 수산화윤의 몰수는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부피가 2B가 들어갑니다. 얘는 50이 아니라 얼마? 200 이렇게 해주면 되고. 가에 물을 넣어서 2V로 만들면 재료 부피가 딸랑 2배로 되는 거예요. pH가 원래가 2였는데 pH가 3이 되려면 부피가 10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지? pH가 3이 되려면 물을 넣어서 부피를 10V로 만들어줘야 pH가 3이 되시는 거죠. 된 거지, 그지? 오케이. 자, 다음 거. 이번엔 여러분 18번 보겠습니다. 자, 비커에 X몰록 내이온 V를 넣습니다. 가위 비커에 B 3의 물을 넣어서 반응을 완료시켜 볼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이거부터 해보시죠. 아니, 몰농도랑 부피랑 곱하면 그게 이온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A온이 XV만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얘들아. 이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나 가정 후 둘이 반응시켰는데 아직 누가 남아있네? 아직 B가 남았다는데? 금속 B를 넣어서 반응시켰는데 아직 금속 B가 남아있대. 그럼 누구는 다 사라진 거야? A이온은 다 사라진 거야. A이온이 다 떨어지든가 금속 B가 다 떨어지든가 둘 중 하나는 다 써야 되는데 금속이 B가 남아있으니까 A는 남김없이 다 석출돼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래 수용액에는 A온이 X몰롱도 V만큼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반응 후에는 B가 3분의 2X 몰롱도가 얘가 V만큼 있는 거야. X 대 3분의 2X니까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잖아. 아, 얘가 3개 있었고 얘가 2개로 바뀐 거니까 둘이 3대 2로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화도 바로 보이지 않아? A가 2가짜리고 B가 3가짜리인가 봐. 그래야 2가짜리 몇 개랑 3개랑 3가짜리 2개랑 반응을 해야 전화량이 같겠지. 우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A가 3가짜리가 있었고 B가 이제 2가짜리가 들어와. 응? 아니 잠깐 반대로
A가 2가 B가 3가로. 그래서 얘가 3개 됐죠? 얘는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 봐봐 여러분. 그러면 A다 어디 갔어? A다 솔리드로 바뀌었어. 몇 개? 3개. 이렇게. 근데 A랑 B랑 금속이 3대 1인 여기 B가 아직 하나가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B를 몇 개를 넣어준 거지? 3N. 오, 3N이 진짜로 3개네, 그치? B 3N개가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그대로 들어가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에서 B는 산화됐으니까 환원제 A가 2가 B가 3가니까 A분의 B는 2분의 3, X는 V분의 3N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XV가 몇 N개라고요? 3N개입니다. 그죠? XV가 3N. 그러니까 X는 V분의 얼마다? 3N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오케이? 괜찮나요? 되는 거 같죠? 어려워? 쉽지? 아, 올해 고3 3월 모의고사가 조금 어려운 편에 속했어. 딱 원래 보통 3월이 좀 쉽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3월에 애들 모의고사 보고 많이 도망갔어. 화학은 아닌 깁이다. 다른 과목으로 많이 토꼈어.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용액의 존재는 구경꾼 이온습인데, 구경꾼 이온이면 Cl, Na, X 요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치? 쌤이 하는 거 봐봐. 쌤은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X2 플러스 분의 Na 플러스가 가는 20ml에 10ml 이렇게 들어오고, 그치? 나는 30ml에 30ml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이거 비율이 1대2가 되는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가하고 나에서. 어? 가하고 나에 있는 요 이온들이 묶으면서 1대2가 되는 조합을 찾아보자. 오케이? 자, 한번 해볼까, 여러분? 자, 1대2가 되려면, 1, 2랑 1, 4 이거밖에 없네? 이거 어때? 그지? 그럼 이게 1대2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얘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차피 지금 개수가 2대 3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는 몇 대 몇으로 들어 1, 4, 1, 2 이걸로 들어가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내가 얘를 2개라고 잡아야지. 얘는 몇 개가 돼야 돼? 이거 4개라고 잡아주면 되지 뭐. 그쵸?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이거 쌤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 이해하고 있어? 어? X 20분의 NA 10ml 부피비를 한 거야. 요거 30분의 30 요것도 부피비를 해준 거야. 근데 그때 이온수가 몇 대 몇이 나와? 1대 2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온들의 이 비율 중에서 1대 2가 되는 조합을 찾아보라고.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1단원에서 여러분 몰 파트 할 때 혹시 그런 거 기억나? CO 랑 CO2가 있는데 탄소 질량분의 산소 질량을 하면 12분의 16이고 12분의 30이야. 근데 이거를 원자수비로 하면 1분의 1 대 1분의 2가 돼. 물론 이렇게는 같을 리가 없겠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1대 2, 이렇게도 1대 2가 성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응하는 부피비가 결국은 이온수비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응? 알겠죠? 비율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2개라고 잡으면 얘는 몇 개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여기는 6개. 그래 안 그래? 그죠? 여기는 몇 개라고 잡아줘 여러분? 1, 2,
요거 아까 잠깐 x가 한 개, 요거 개수를 내가 반대로 잡았네. 하나, 둘, 여기는 6개, 여기는 얼마 여러분? 1.5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여기 1대4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1.5 대 6이 1대4니까 얘가 1.5, 여기는 6,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는 9야. 이렇게. 그래서 9개가 들어와. 그러면 여기 CL은 당연히 9개지. 이건 여러분 NA가 여기다 쓸게요. NA가 4개. 그치? 여기는 2개. 2대4 이쁘게 나오네. 여기도 몇 개 여러분? 9개. 그러니까 기억은 뭐가 될 겁니다? 기억은 9가 될 겁니다. 알겠죠? 저 비율을 찾을 때 그냥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해도 되긴 되겠지. 언젠가 나오겠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빨리 하라고 저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X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의 부피비를 가지고 가와 다에서의 비율이 몇 대 몇인 조합을 찾자. 1대 2인 조합을 찾아보자. 이렇게. 뭐만 알겠죠? 자, 여기 보시죠. 자, 그럼 기억은 9야. A분의 B는 여러분 A랑 B는 농도를 물어본 거니까 9 곱하기 자, A 값은 얼마예요? 자, HCl 20ml일 때 9개가 들어와요. 자, 다음 B는 여러분 누구 거냐면 NaOH입니다. 얘는 10ml일 때 2개가 들어오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쓱쓱 이거는 2가 나오니까 4 딱 나오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XOH2의 실제 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0.1이니까 얘는 몇 개 들어오냐면 사실은 2개, 4개 이렇게 들어오니까 실제 값은 다 2배 해주면 되겠다. 그죠? 얘는 여러분 2배 하니까 몇 개씩? 4개씩 여기는 18개씩 이렇게 들어와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는 여러분 전체 부피가 50ml입니다. 이렇게 그죠? 실제로 H 플러스가 원래는 18개가 들어왔는데 OH 8개랑 반응하고 10개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농도는 0.2가 돼줄 겁니다. 자, 나는 산성이다. 이거는 비율로 해도 상관없죠? 4개, 4개. 여기는 2개, 4개. 여기는 9개. H가 하나 남네. 그러니까 산성 맞구나. 그러니까 기억 티귿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된 거지, 그치? 이게 총 이온수가 아니라서 여러분 1대 2대 5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으로 맞추고 괜히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구형권 이온 비율만 준 거지 진짜 이온이 쟤네만 있다는 게 아니야. 알지? 오케이. 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예전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몇 개 풀 때 저렇게 풀어본 게 있긴 한데 그지? 기억나는 것 같아? 안 나는 것 같은데 다 적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5월 거는 선생님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체크해봐. 1번 5번 자, 뒤로 가서 11번 1번, 5번, 11번 15 16 17 18 한 7문제 되는 것 같죠? 그지 않아? 자, 시작 4단원이 많이 나와. 마지막 보는 거? 잘 풀려?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질문할까? 응? 채점 한번 해봐. 우리 이번 주 숙제는 중화 반응 다 끝나오는 거야. 어? 알겠지? 요거 모의고사에 있는 4단원은 풀 수 있으면 풀어오면 좋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마저 해줄게. 안수아, 우리가 수업이 어디 보자. 레나, 시험 시작일이 며칠이야? 12월 8일. 그럼 우리 2번은 더 할 수 있잖아. 본 수업 시간을. 그죠? 전날 빼고. 그러면 다음 주에 수특을 다음 주에 주면 되겠다. 정한이 시험 날짜 언제야? 12월 9일부터? 화학이 언제야? 아직 안 나왔어? 마지막 날? 12일? 아, 이제 4일간 봐? 정한이가 호수돈이지? 응. 서고는 12월 9일이지? 관적 첫날이 화학이야? 오. 시간이 빠르다. 뭐 해줄까, 여러분? 많이 맞았어? 지현이 많이 맞았어? 뭐 틀렸어? 15번? 아, 요거? 자, 이거 봐. 이거 산화하는 반응은 무조건 전화량에 대해 기준을 맞추는 게 좋아. 자, 여러분. A, 일가짜리가 처음에 몇 N개가 있었어요? 10N.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얘들아, A가 일가짜리가 있는 데다가 B를 먼저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켜. 그 다음에 C를 넣어볼 거거든? 근데 다 해서 B는 C랑 반응을 안 한대.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B이온의 개수하고 다에 들어있는 B이온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거든. 이해 가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B라고 잡고 이걸 A라고 잡았다고 쳐봐. 아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A는 줄 거고 B는 그대로야. 그럼 차이가 3배 넘게 벌어져야 돼. 설마 이해 가지? 근데 지금 3배 넘게 차이 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B가 되고 요게 A가 돼주는 거야. 고민하지 말고 얘를 X게
얘를 그냥 3x개라고 잡어. 1대 3이니까. 근데 1가짜리가 10개니까 총 전화량이 얼마? 플러스 10이 돼주면 돼. 그쵸? 그러면 3x 더하기 2x, 5x가 10이다. 그래서 알겠지? 그러니까 B이온 2가짜리가 2개, A 1가짜리가 여기는 6개. 이렇게 해야 전화량이 10 이렇게 되죠. 이해하셨죠? 자, 요번에 여러분 좀 봐봐 이제. 이게 비율이 1대 2대 3 이렇게 들어가는데 분명히 비율은 2개가 여전히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2개, 1개, 3개 이렇게 잡지 뭐. 그러니까 얘가 B 이렇게. 그럼 봐봐. 이거 A운이 분명히 줄어들 텐데 A가 3개가 줄 때 C가 1개가 들어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C는 몇 가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C는 3가. 그러면 요게 A가 1가. 그래서 전화량 합이 10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돼. 3, 6, 4. 그죠? 그러니까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쌤 알겠지? 만약에 쌤 얘를 B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2개, 4개, 6개 이렇게 들어갈 텐데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 그렇지? 이런 이웃수 B는 나올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러면 얘를 B라고 잡으면요, 설마 이걸 하겠어? 분수가 나오는데,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나에서 B가 산화됐으니까 환원제, C는 3가예요. 자, 원자량은 봐봐 얘들아. 2개의 B가 그죠? 질량이 얼마? W1. 1개의 C가 W2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C는 하나가 W2고 B는 하나가 2분의 W1 이렇게 들어가니까 2W2분의 W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 기억만 맞는 거. 괜찮지? 자, 또 뭐 해줄까요? 지금 잘 푸네, 문제. 18번 해줘. 18번. 여러분 17번은 다 풀었지? 그죠? 산화 하나는 그래도 좀 낫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온수 이거 비율 나와 있으면 무조건 비율을 쓰는 거야. 응? 여기 물질이 2가지밖에 없어. 염기성이라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이 1대 2가 돼야 되는데 1대 2가 아니잖아요. 얘는 액성이 뭐다? 이거는 산성이다. 이렇게, 그치? 그래, 음이온 8개는 HY 걸 따라가니까 여기는 몇 개씩 잡아주고 8개씩 잡아주고. 괜찮죠? 근데 양이온이 3개가 줄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3개, 6개 이런 비율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요번에는 얘는 그대로 3개, 6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 2는 중성이라고 써있어 얘들아. 아니 그러면 여기서 A랑 B와의 관계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잖아? 그냥 이 부위를 부피 2라고 봐봐. 그러면 2B가 얼마야? 8. 그죠? 그럼 요거 봐봐. 요거. 얘는 자 2분의 3A가 얼마야? 3.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치? 그럼 B가 얼마라고 볼 때 B를 4라고 볼 때 A는 얼마라고 보면 되잖아. A는 2야. 이렇게 보면 되지. 그치? 비율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A에다 2를 넣어주면 얘는 농도가 3짜리, 요거는 2짜리, 요거는 4짜리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H가 몇 개가 들어오냐면 4개, X가 2개 이렇게 들어와.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되거든? 중성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몇 개씩 들어오면 되잖아. 2개씩 들어오면
h가 6개, vh가 6개 되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아까 2V일 때 8개가 들어오니까 10mm일 땐 2개가 들어오고 2V가 얼마가 되면 되지? 2V가 40. 그러니까 V는 얼마 여러분? V는 20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V에다가 20만 넣어줘. 자, 여기도 20, 여기도 20. 자, 이거 쓰자 이제. 자, 용의 길은 전체 부피가 60, 용의 길은 전체 부피가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이온. 여러분 용의 길에 존재하는 음이온 수는 다해서 몇 개라고 잡아주면 되고요. 8개. 용의 기에 존재하는 음이온은요. 얘는 중성이니까 산 것만 따라가자. 이거는 몇 개 여러분? 4개. 오케이. 이게 몇 대 몇이다? 1대 x입니다. 1, 2, 쓱 이렇게 들어가네. 그쵸? 그러면 3분의 x가 5분의 1이 되니까 x는 몇 분의 몇이야? x는 5분의 3이야. 5분의 3 곱하기 20. 그러니까 답이 얼마 나와요? 12. 이렇게. 알겠지? 이웃수 B만 하면 바로 나와. 어?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처음부터 B 집어넣어가지고 막 2BB 이렇게 하지 마. 어? 진짜 더 안 풀려, 그렇게 하면. 알겠죠? 오케이. 좋았어. 그럼 여기까지.